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미국이 내년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엉뚱하게 일본에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놓고 일본 정계가 삐걱대고 있는 건데요. 상케이 신문에 따르면 최근 아베 전 총리는 언론에 나와 일본이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여부를 일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는 일본은 결국 이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주면 안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미국이 인권 침해를 명분으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나서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아직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데 기시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아베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베는 대만을 감싸고 있는 대중 강경 발언을 계속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아베 전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일본 열도의 요나구니 섬과 대만이 1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대만의 비상사태는 미일 동맹의 유사라고 발언한 지 2주 만에 아베가 또다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정계에 은퇴했다던 아베가 왜 자꾸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직도 본인이 일본 총리인 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본 정부는 이런 아베의 발언에 예전에 떠난 인사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해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아베는 마치 상황 노릇에 심취해 본인이 낄 자리인지 빠져야 하는 자리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믿는 구석은 미국이기 때문에 굳이 아베가 자꾸 선을 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도 중국을 향해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중국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 강화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진행한다고 마냥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쓸데없는 돈만 지출하며 미국에게 돈을 뜯기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 국방부는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AH-64 아파치 공격 헬기가 미 본토 훈련장에 파견돼 미 육군 헬기와 연합훈련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아파치 공격 헬기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자위대의 미 본토 현지 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역시 미국은 일본의 동맹이다. 미국과의 훈련에 한국은 제외되었다. 중국과 전쟁에도 일본은 걱정이 없다. 당장 대만을 도와 중국을 처부수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번 훈련은 일본 육상자위대가 미 현지에 파견돼 매년 실시하는 기본 훈련입니다. 즉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인 훈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통의 훈련에 일본 육상자위대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육상자위대는 실탄 사격 훈련에 대한 민원 때문에 일본 내에서 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단독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 제대로 된 훈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 본토에 병력과 장비를 보내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90식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매우 무거운 중장비도 배에 실어서 미국에 보내 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 비용이 많이 들어 운송 비용만 전체 훈련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처럼 일본은 매년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대부분의 비용을 운송 비용으로 날리면서 실제적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부채 1위인 일본은 이렇게 빚만 더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사실상 총알바지로 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막대한 돈을 뜯기고 있지만 여전히 호구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주일미군 분담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주둔비 연간 분담금을 올해 2017억엔에서 2000억엔대 후반으로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담금의 내년 인상폭은 500억엔, 하나로 약 5,200억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미일 분담금 기존 최대 인상액은 버블 경제 영향이 있었던 지난 1993년 304억엔이었는데 이보다 훨씬 높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든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주일미군 분담금 총액도 처음으로 총 1조엔, 우리 돈으로 10조 원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미일 공동훈련 관련 경비를 비용 항목의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연간 100억에서 200억엔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단단히 결심을 한 일본 정부는 분담금 증액을 명분 삼아 미국에게 방위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일본은 미국의 총알바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일본인들의 반중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인 10명 중 9명이 중국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고 표현할 정도로 반중 감정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화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해 지지 표명을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순식간에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대만 문제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는데 미국이 중국 측 입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바이든 주최 회의에서는 오드리탕 대만 장관 발언 도중 백악관이 급하게 화면을 내리는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탕 장관의 발표 때 배경으로 띄운 지도가 마치 대만을 중국과 별도의 영토처럼 보이도록 표현돼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긴급하게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항 정책은 유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대만 중국 관계에서는 살짝 발을 빼려는 모습인데요. 최근 중국과 대만 사이에 흐르는 전쟁 기류에 대해 우려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시진핑이 계속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국이 대만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중국을 압도하겠지만 굳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미국의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중국과 싸울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만 괜히 오버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반대 입장에 붙어 사사건건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일본도 처리해야만 하는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로 와닿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최근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더불어 앞으로 전자권 전환까지 앞당겨지면서 자주국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 SCM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공고히 하며 순환 배치 부대였던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 여단 본부를 상시 부대로 전환하면서 굳건한 관계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전자권 전환 대비를 위해 연합방위와 한반도 전시작전을 주도하는데 최적화된 형태로 상부 지휘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 사성 장군이 미래연합 사령관을 맡아 전시작전을 지휘하게 되는 등 전쟁 지휘 체계가 한층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제로 내년에 전자권 전환 절차인 FOC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제 시간 싸움만 남게 됐습니다. FOC 검증은 전자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전자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미 군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논의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오스틴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내년 봄쯤 FOC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 우리 국방부에 검토 요청이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었는데요. FOC를 내년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대화가 끝났지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지 살펴본 것입니다. 미국이 그만큼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최종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어찌됐건 FOC 평가는 내년 여름쯤에는 실시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실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미국과 최우선 동맹이라고 본인들은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쓸데없는 돈만 펑펑 써가며 총알바지 신세로 미국에게 이용당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 자주국방에도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언제까지 현실 도피를 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